빈곤과 물의 부족과 낮은 위생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특히 말했었던 C지역 같은 경우는 빈곤율도 매우 도시지역보다 더 높고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까지 겹쳐진 상황이죠.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지역이 나눠지는데 사실 오슬로 협정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67년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군사적 지배를 확고하게 받게 되고 이후에 90년도 지나서 오슬로 협정을 맺게 됩니다.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 두 당사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오슬로 협정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A, B, C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됐어요. 그래서 A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당시 임시정부인데 어쨌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완전한 관할을 받게 돼요. 치안도 담당하고 시민 행정도 담당하는 곳. B 지역은 시민 행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하지만 치안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C 지역은 완벽하게 이스라엘로부터 군사적 지배 플러스 다 정리하면 받아요. 서한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 치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맡고 맞아요.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은 자치정부가 맡지만 치안은 이스라엘. 네. C는 모두 오롯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그 지배하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C 지역이 아무래도 그 좀 피해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는 거겠죠. 이제 서한 지구가 주로 이제 아까 말했던 면적이 나와 있는데 A 지역은 전체 서한 지구에서 18%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B 지역이 이제 또 10분의 2 정도 돼요. 18, 22%라고도 하고요. C 지역이 60%죠. 굉장히 넓죠. 사실 오슬로 협정 자체는 임시협정이었었고 두 차례 진행을 했었고 이 오슬로 협정 이후에 이제 완전히 C 지역도 사실은 다 넘기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93년도, 94년도 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 임시협정 유령이 5년간 지속이 됐고 99년도 이제 최종 협상을 통해서 이제 원래 오슬로 협정 자체가 땅과 평화의 교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들 땅을 줄 테니 우리를 테러하지 마였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자치적인 정부를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행정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를 테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교환이었었죠. 근데 이게 90년 후반으로 가면 양측 간에 또 정치적인 또 긴장감 조성이 되고 여러 차례 또 교전과 테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 임시협정이 최종 협정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임시협정 상태에서 협약에 비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굳어져 있죠. 최근에는 서한지구 30%인가요? 거기를 영토 병합하겠다고 사실은 그렇죠. 병합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 정부가요.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전히 확산 중인데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가장 취약한 국가와 지역에서 여러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저희가 오늘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준비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어찌 보면 우리보다는 좀 동떨어져 있고 우리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3가지가 나와요. 거리두기,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곳은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마스크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밀집도도 매우 높아서 거리두기가 매우 어렵죠. 특히 오늘은 저희는 물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물 부족에 좀 중심을 잡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팔레스타인의 물 부족 현상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2분 모셨는데요. 사단법인 아디의 이동환 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협동조합 빙고 세계시민교육팀의 한지혜 활동가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잘 왔어요. 네, 잘 타고 오셨죠? 네.
팔레스타인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 6월 22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치를 보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요소 거리두기, 그 다음에 밀집도, 손 씻기. 특히 손 씻기 같은 경우는 결국 물과 직결된 문제이겠죠. 우리가 많이 쓰는 손 세정제는 결국은 물에 대용품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인구 밀집도도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먼저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은 팔레스타인의 공식 명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된 세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서안 지구라고 알려져 있는 곳, 그다음에 가자 지구로 알려져 있는 곳, 그리고 동예루살렘 지역 이렇게 세 곳을 통칭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의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그 서안 지구의 현재 인구는 동예루살렘 인구를 포함하면 330만 명이고요. 면적은 5,655제곱킬로미터. 한국의 제주도의 크기가 약 2,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서안지구는 한 2.5배 정도 되는데 서안지구의 전체 크기에서 약 40%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약 2,0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에서 서안지구 사람 산다고 보고 인구 밀집도로 보면 제곱미터당 1,476명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세계 9위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고요. 가자지구는 조금 더 열악한데요. 가자지구 인구는 약 185만 명을 추계하기도 하고 200만을 추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면적이 365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서안지구보다 10배 이상 작은 거죠. 한국의 군산시 크기가 395제곱킬로미터. 군산시보다 작아요. 200만 명이 살고 있죠. 인구 밀도로 보면 제곱킬로미터당 5,046명으로 전 세계 6위 정도예요. 정리하면 서안지구는 전 세계 인구 밀집도 9위, 그렇죠. 가자지구는 6위.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모두 이제 극빈층이 상당한 비율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네. 사실 주거 형편이라든지 주거 위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거리두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코로나19 위험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결국 팔레스타인의 심각한 물 부족입니다. 그 WHO가 권고를 하기를 흐르는 물에 빠득빠득 소리가 날 정도로 손을 깨끗이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깨끗이 씻을 만큼의 물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안지구, 가자지구 모두. 그래서 오늘 이 두 분들이 오신 건데 그 국내에서 팔레스타인의 물 부족과 관련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을 하셨죠. 네. 네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입니다. 사단법인 아디랑 네. 같이 이제 네. 했는데 이 보고서 어떤 내용이죠? 이 보고서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물 관리를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국가죠. 그 월드뱅크에서는 따로 보고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과연 그게 정말 관리를 잘해서만의 문제인가였어요. 과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이 동등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이 보고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자 물이 부족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물 관리를 전 세계 레벨로 굉장히 잘한다. 그렇죠. 물 자체가 부족한가요? 어떻죠? 수자원 현황. 이곳은 사실 기본적으로 기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고 굉장히 건조한 곳이고 그래서 유명하죠. 중동 하면은 다 알잖아요. 아,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런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공유하고 있는 수자원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로서는 갈릴리해랑 요르단강을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로서는 그 산악대수층 말이 좀 어렵죠. 산악 대수층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해안 대수층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로서 갖고 있는 게 요르단강. 그다음에 지하수는 이스라엘과 동일한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이 요르단 강에 대한 접근권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물이 되게 부족하고 강수량 자체도 이스라엘 지역이 조금 더 높아요. 해안지대가 있어서. 근데 그 안 그래도 없는 물 자원인데 거기에서도 접근권마저 조금 더 이렇게 박탈당하면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훨씬 이스라엘보다 적어진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물 관리 혹은 통제, 뭐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스라엘의 물 정책이 기본적으로 물에 대한 독점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중동에서 유일하게 물을 부족함 없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은 물은 공공재이고 그 공공재 국가가 관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사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점령국으로서 점령민에 대한 또 책임도 동일하게 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제한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절박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주기 아깝고 67년도 이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거주민한테 물을 개발하거나 사용하거나 접근하는데 철저하게 다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지하수가 있잖아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요가 더 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물이 더 필요하고 네. 강도 없고 지하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더 뚫어야 되는데 이걸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안지구 내에 이스라엘 사람도 살아요. 그 사람을 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는 그 공간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은 지하수를 더 이상 못 뚫게 하고 이스라엘의 소위 정착민한 사람들은 더 깊게 뚫어서 그걸 끄집어내니까 사실은 이제 지하수 내에도 굉장히 높은 층위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라가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접근, 사용 권리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막고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물을 빼앗아 간다. 오, 라고 느낄 수 어마어마하게. 작년에 그 이제 사담법인 아디랑 팔레스타인 평화 여행을 저는 취재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물들이 좀 오염된 물이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물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막 수영을 하고 옆에는 낙타똥이 짓밟고 굉장히 지저분한 물이었는데 그 바로 옆에 철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펄펄 퍼내는 맑은 물의 소리가 나는 그 장면 굉장히 대비적인 장면이었다고 느껴서 정말 이런가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피점령인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수자원 정책이라는 것은 약탈식이다라고도 그쵸? 말할 수 그쵸. 있겠군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물의 관리다, 네네. 관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서한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뭐 이스라엘 정책,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한지구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물 부족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우선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쓰는 물이 240리터, 1인당 280리터 사이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40리터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한지구의 사람들은 80리터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3분의 1 수준. 네, 그렇죠. 그러면 80리터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WHO 그 기준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WHO에서는 1인당 생존을 위한 물의 용량은 76리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보다 살짝 높죠. 4리터 높아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 써야 할 최소한의 용량은 108이에요. 그보다는 못해요. 제가 주로 서안지구하고 네. 동예루살렘 지역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서안지구 전체를 팔레스타인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40%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A지역 갔을 때 물에 체감하는 어려움과 C지역으로 갔을 때 체감 어려움은 완전 또 다르더라고요.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로 밀집해서 지역들을 소위 A, B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약간 많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요. 상수도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할 시를 대비해서 아까 가정마다 다 물탱크를 옥상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쵸? 모아놓고 이게 한국처럼 수도꼭지를 열면 나오는 방식이긴 하죠. 그것도 네. 상수도가 있으니까. 근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공급이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탱크의 물이 떨어지거나 소진되면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는 거죠. 씻지도 먹지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 지역에 있었을 때 체류했을 때 느낌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제가 체감을 하고 상황들을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실 사용도 이거 샤워하는 것들도 외국인 저가 되게 진짜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안해지죠. 샤워도 빨리 하게 되고. 미안하니까. 근데 이게 C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건 차원이 달라져요. 일단 C 지역은 기후도 많이 건조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살진 않고 정착촌도 많고 이스라엘 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 먹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아까 말했던 이제 80m 수준이 서안지구의 평균치인데 이게 C지역으로 넘어가면 절반은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76리터에서 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씻고 뭐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C지역에서 같이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예,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C지역의 정착촌은 맞아. 파래요, 색깔이. 나무, 꽃, 과실수. 제가 체감했을 때는 C지역으로 가면 마시는 물 진짜 부족한 거고 A지역으로 가면 샤워, 뭐 화장실 이용, 뭐 설거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경험한 걸 좀 공유하면 팔레스타인 의료 구호 협회를 같이 이제 취재를 해서 갔는데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했을 때 유발하는 어떤 질병이라는 것은 뻔하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해 준 게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이런 분들이 빈혈이 굉장히 심하고 영양실조, 백혈병 발병률이 높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네요. 빈곤과 물의 부족과 낮은 위생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특히 말했었던 C지역 같은 경우는 빈곤율도 매우 도시지역보다 더 높고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까지 덧붙여진 상황이죠.